백돌이야, 진정해. 이게 무슨 일이야? 손님을 맞이할 생각에 설레던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백돌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엔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는 온순한 백돌이가 갑자기 이를 드러내고 날카롭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려 하자 집안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겁에 질려 벽에 바짝 붙어섰고 아들은 당황하며 백돌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백돌이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경고하듯 그 여자에게서 위험을 감지한 듯한 그 눈빛. 대체 백돌이는 무엇을 본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는 들떠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동안 아들 민수와 백돌이만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죠. 민수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가 전화로 자빠 오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기뻤습니다. 집 안팎을 말끔히 청소하고 냉장고에 있던 정갈한 고등어도 꺼내 손질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만들던 고등어 조림,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죠. 백돌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꼬리를 흔들며 주변을 맴돌았어요. 백돌이야, 오늘 민수가 좋은 사람을 데려온대. 너도 얌전히 인사해야 해. 백돌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15년을 함께한 백돌이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순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오가 조금 지나자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창밖을 보니 민수의 차가 보였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한복 치마를 입은 멀리서 봐도 기품 있는 모습이었죠. 백돌이야, 왔어. 얌전히 있어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민수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죠. 아빠,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지냈니?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 뒤에 서 있는 여성을 바라봤어요. 맑고 고운 인상이었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났군. 아빠, 이쪽은 은지예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은지라는 여성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최은지라고 합니다. 민수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소리도 맑고 따뜻했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서 와, 은지야. 들어오자 그 순간이었어요. 집안에서 쉬고 있던 백돌이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백돌이가 은지를 본 순간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죠. 15년 동안 백돌이가 손님에게 으르렁거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백돌이,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말에도 백돌이는 계속 은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점점 그 소리가 커지더니 털이 곤두서는 게 보였죠. 은지는 한 걸음 물러섰고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빠, 백돌이가 왜 저러는 거예요? 모르겠어. 백돌이가 이런 적은 처음이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돌이의 으르렁거림이 격렬한 짖음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은지가 들고 있던 가방을 향해 더 격렬하게 반응했죠. 백돌이, 진정해. 제가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백돌이는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은지를 향해 계속 짖어댔어요. 은지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수 뒤에 숨었죠. 미안해, 은지야. 백돌이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걔를 좀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은지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뿐 아니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백돌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백돌이는 끝까지 저항하며 은지를 향해 짖어댔죠.
문이 닫히고도 백돌이의 짖는 소리는 계속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백돌이는 정말 온순한 아이인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아버님. 동물들은 가끔 그럴 수 있죠. 은지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좀 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거실로 안내하며 소파에 앉도록 했어요. 민수가 안방에서 나와 은지 옆에 앉았죠. 아빠, 은지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오늘 점심은 은지가 준비해온 음식 드셔보세요. 그래. 그런데 나도 아침부터 고등어 조림을 준비했는데, 그러셨군요. 제가 준비한 건 저녁에 드시면 되겠네요. 은지가 공손히 말했어요. 그 모습이 참 착해 보였죠. 하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백돌이의 짖는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점심을 위해 제가 준비한 고등어 조림과 반찬을 차렸어요. 은지는 음식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죠. 와, 고등어 조림이네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 민수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어요. 은지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민수는 그런 은지를 흐뭇하게 바라봤죠. 하지만 안방에서 계속 들려오는 백돌이의 짖는 소리가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은지야, 어디서 일하고 있니?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님. 민수 오빠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구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공부하며 자격증을 땄어요. 은지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생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백돌이의 짖음이 더 거세졌어요. 마치 은지의 말을 들은 것처럼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죠. 내가 백돌이 좀 달래볼게. 단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백돌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오려 했지만 제가 재빨리 막았죠. 백돌이야, 왜 그러니? 은지는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지.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웠어요. 30년 경찰 생활에서 봤던 범인을 앞에 둔 경찰견의 눈빛 같았죠. 거실로 돌아오니 은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다 해?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집안일 좋아해요. 은지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집안일을 해온 사람처럼. 은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아버님,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게 뭐야? 홍삼이에요. 민수 오빠가 아버님이 가끔 피곤해하신다고 해서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홍삼 세트였어요. 비싸 보였죠? 아이고, 이런 걸 다. 부담스러워. 건강이 최고잖아요, 아버님. 매일 한 포씩 드시면 좋을 거예요. 은지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백돌이의 짖는 소리가 여전히 신경 쓰였어요. 특히 은지가 가져온 가방을 백돌이가 유독 경계하는 것 같았죠. 오후 내내 은지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차를 끓여주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참 좋았죠. 민수는 그런 은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가끔 제게 눈짓을 했어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백돌이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은지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저녁을 차렸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나물. 마치 명절 음식 같았죠.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요리 좋아해서요. 은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안방에서 백돌이의 짖음이 다시 들렸어요. 아까보다 더 격렬했죠? 은지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민수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안방을 쳐다봤죠. 아빠, 정말 이러면 식사도 못하겠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백돌이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식사 내내 백돌이의 짖음이 계속됐어요.
은지는 억지로 웃으며 음식을 권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죠. 30년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 자꾸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안방에서 커다란 쿵 소리가 들렸어요. 백돌이가 문에 몸을 던지는 소리였죠. 모두 놀라 일어섰어요. 이 미친 개. 민수가 화를 내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은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요. 저도 민수를 따라 안방으로 갔죠. 문을 열자 백돌이가 뛰쳐나오려 했지만 민수가 재빨리 막았어요. 아빠, 이건 너무하잖아요. 백돌이가 이러면 위험해요. 민수야, 백돌이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것 같아. 아빠, 백돌이는 그냥 늙은 개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백돌이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백돌이를 안방에 가두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은지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둘러 떠나려는 것 같았죠? 벌써 가려고. 네, 아버님.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백돌이가 계속 불안해할 테니까요. 은지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아쉬웠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더 알아가고 싶었는데. 그래, 다음에 다시 와.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아버님. 은지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민수는 짐을 들며 저를 바라봤죠. 아빠, 백돌이 문제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손님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민수의 말에 무거운 한숨이 나왔어요. 백돌이는 우리 가족인데. 두 사람이 떠난 후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안방 문을 열자 백돌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죠. 아까의 흥분은 사라지고 평온해 보였어요. 백돌이야, 넌 대체 뭘 본 거니?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백돌이는 슬픈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마치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지가 준 홍삼을 한 포 먹었어요. 몸이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백돌이의 이상 행동, 민수의 말,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지의 가방, 백돌이가 그토록 경계하던 그 가방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단순한 변덕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한 걸까? 30년 경찰 직감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홍삼을 먹었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죠. 백돌이는 제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평소처럼 밝게 반기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백돌이야, 어제 많이 흥분했지? 괜찮아, 이해해. 이 백돌이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마당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민수였죠. 아빠, 잘 주무셨어요? 백돌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너희 가고 나니까 조용해졌어. 걱정 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빠, 은지가 오늘 다시 가보고 싶대요.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온다고. 백돌이가 또 저러면 그래도 괜찮겠니? 백돌이가 또 그러면 제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백돌이를 마당에 묶어두면 되지 않을까요? 집안에만 안 들어오면 은지도 안심할 거예요. 민수의 말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사실 은지를 더 알아가고 싶기도 했죠. 어제는 백돌이 때문에 제대로 대화도 못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백돌이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백돌이를 마당에 묶어 두기로 했어요. 점심 무렵 민수와 은지가 도착했어요. 미리 백돌이를 튼튼한 목줄로 마당 한쪽에 묶어뒀죠. 백돌이는 은지의 차 소리를 듣자마자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제 갑자기 가게 돼 죄송해요. 은지가 공손히 인사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현관문을 지나던 순간 마당에 백돌이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더 강렬하고 필사적인 짖음이었죠. 은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고 민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백돌이를 노려봤어요. 아빠, 백돌이를 더 멀리 묶어둘까요? 아니야. 저기 있으면 괜찮을 거야.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오며 은지는 마당의 백돌이를 불안한 눈빛으로 힐끔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뿐 아니라 경계하는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은지는 부엌으로 가 과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 집에 오래 살았던 사람처럼요. 어제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점심 준비해왔어요. 데워드릴게요. 은지가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그때 민수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고 은지도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죠. 그 순간 밖에서 격렬한 소리가 들렸어요. 백돌이가 목줄을 끊고 현관문으로 달려왔어요.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백돌이가 머리로 문을 밀치고 거실로 뛰어들었죠. 백돌이, 놀라 소리쳤지만 백돌이는 은지의 가방을 향해 달려가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가방 안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작은 약통, 서류 몇 장. 부엌에서 나오던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민수도 상황을 보고 놀라 달려왔죠. 백돌이, 미친. 민수가 백돌이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약통을 집어들었죠. 작은 흰색 알약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은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아, 그건 제 건강 보조제예요. 아버님. 체질이 약해서 늘 먹는 비타민이에요.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 웃음이 경직돼 보였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야?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해서요. 종류도 다양하게 먹거든요. 은지가 재빨리 서류와 약통을 주워 담았어요. 그런데 서류 하나가 제 발치에 떨어져 있었죠.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병원 처방전이었어요. 은지가 황급히 가져갔죠. 죄송해요, 아버님. 개인적인 서류라서. 괜찮아. 민수가 백돌이를 안방에 가두고 돌아왔어요. 얼굴이 화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빠, 이건 정말 아니에요? 백돌이가 이러면 어떡해요? 은지가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미안하다. 민수야. 백돌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은지는 가방을 단단히 끌어안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걔를 무서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점심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은지가 가져온 도시락은 맛있었지만 백돌이 사건 때문에 모두 입맛이 없어 보였죠. 특히 은지는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식사 후 민수가 저를 마당으로 불러냈어요. 아빠. 백돌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민수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백돌이를 어디 맡기는 건 어떨까요? 노견 돌봄 시설 같은데. 아빠 혼자 계시면서 노견까지 돌보기 힘드실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백돌이를 보내라니? 15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백돌이는 우리 가족이잖아. 알죠, 아빠. 하지만 백돌이가 나이 들면서 이상 행동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손님이 오면 어쩌려고요? 민수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오늘 백돌이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백돌이를 보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생각해볼게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민수는 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결심한 기색이 느껴졌죠. 거실로 돌아오니 은지가 민수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서둘러 대화를 멈췄죠. 아버님,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계산된 느낌이었죠. 그럴까, 고마워 내색하지 않으려 빨리 대답했어요. 은지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수가 다시 다가왔어요. 아빠, 사실 은지랑 저 관계가 많이 진지해졌어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그래서 백돌이 문제도 빨리 해결했으면 해요. 은지가 앞으로 자주 올 텐데 이렇게 계속 짖으면 민수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민수와 은지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은지가 차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차를 건네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가 차를 마시는 걸 지켜보는 눈빛에 이상한 기대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차를 마시는 동안 은지는 민수와 계속 눈빛을 교환했어요. 민수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죠. 더 단호해지고 백돌이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몸이 무거워졌어요. 눈꺼풀이 내려앉고 생각도 흐려지는 느낌이었죠. 은지가 준 차 때문일까?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아버지, 좀 누워 계세요. 저희가 있을게요. 민수가 제 어깨를 부축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눕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백돌이의 이상 행동, 은지의 약통들. 민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모든 게 수상했죠. 30년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백돌이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은지, 그녀는 정말 민수가 말한 그런 사람일까? 문득 3년 전 동네에 도둑이 들었을 때 설치한 CCTV 카메라가 생각났어요. 거실 구석 인형 속에 숨겨져 있었죠.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백돌이의 행동 때문에 문득 떠오른 거예요. 아직 작동할까?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은지가 그토록 경계하는 백돌이, 그녀에게 정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2시간이나 잠들어 있었던 거죠.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어요. 방 밖에서 민수와 은지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어머니 묘소에 인사드리러 갈까? 네, 오빠. 그리고 결혼식 날짜도 확정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식?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를 하는 거지? 민수는 원래 신중한 아이였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은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죠.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왠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어요.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좀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아버님.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했나 봐의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은지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죠. 아버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던 게 있었는데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은지랑 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그렇게 빨리 제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죠. 민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네, 서로 마음이 맞아서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아 보이시니까 빨리 결혼해서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은지도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민수가 행복해 보여 기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그리고 제 건강이 왜 갑자기 화제가 된 거지? 전 아직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백돌이는 어떻게 할 건지 제 질문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 제가 알아본 노견 보호시설이 있어요. 내일 백돌이를 데려갈까 해요. 내일. 그렇게 갑자기? 네.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백돌이도 나이가 많아서 전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의 말투에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은지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지지하는 듯 했어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제 말에 민수는 더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돌아갔죠. 은지는 가기 전 홍삼을 한 포 더 권했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에도 꼭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녀의 친절함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혼자 남자 백돌이를 안방에서 꺼냈어요. 백돌이는 평소와 달리 제게 바짝 붙어 다녔죠. 백돌이야, 너 뭘 알고 있는 거니? 백돌이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문득 은지가 두고 간 홍삼이 생각났죠. 주방으로 가서 어제와 오늘 받은 홍삼 2포를 꺼냈어요. 백돌이에게 한 포를 보여주자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반응에 놀랐죠. 마치 독사라도 본 듯 홍삼 포장을 향해 이를 드러냈어요. 이게 뭐지? 홍삼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살펴봤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홍삼액이었죠. 하지만 백돌이의 반응이 너무 강렬했어요. 경찰 시절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백돌이야, 민수가 너를 내일 데려간다는구나.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야 할 것 같아. 그때 CCTV 카메라가 떠올랐어요. 거실 장식장 위 인형 속에 숨겨져 있었죠. 도둑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건데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인형을 찾아보니 카메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배터리는 방전됐을 테지만 메모리 카드는 그대로였어요. 내일 아침 동네 슈퍼에 가서 배터리를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은지가 준 홍삼은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 변기에 버렸죠. 백돌이의 반응을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분명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내일 백돌이 얘기는 좀 더 생각해보자. 갑자기 결정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야. 아빠, 하지만 은지도 동의했고 좋은 시설이라서 민수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했죠. 그래도 백돌이는 15년을 함께한 가족이잖니. 하루 이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하지만 아빠, 정말 건강은 괜찮으세요? 은지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 걱정 마오. 그냥 피곤했을 뿐이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민수는 자꾸 건강을 걱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백돌이를 바라봤죠. 백돌이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백돌이야, 걱정 마. 내가 너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은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알아내야 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은지가 갑자기 나타났을까? 왜 민수는 결혼을 서두르는 걸까? 왜 백돌이는 은지를 그토록 경계하는 걸까?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슈퍼로 향했어요. 배터리를 사서 카메라에 장착하고 인형을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죠. 카메라가 거실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백돌이야, 오늘 민수가 너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야 해. 은지가 뭔가 이상해.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백돌이는 제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민수였죠. 아빠, 오늘 오후에 은지랑 갈게요. 백돌이 데려갈 준비해주세요. 민수야, 난 아직 자빠. 이미 예약했어요. 은지도 시간 냈고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민수의 단호한 어조에 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후까지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전화를 끊고 은지가 준 홍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보기엔 정상적인 제품이었지만 포장을 뜯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미세하게 다른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백돌이는 그 냄새에 다시 격렬히 반응했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홍삼이 아니야. 시간이 점점 흘렀고 민수와 은지가 오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어요. 백돌이와 함께 보낼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오전 내내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CCTV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러 번 확인했죠. 다행히 배터리는 충분했고 카메라 각도도 거실 전체를 볼 수 있게 조정해 놓았어요. 정오가 조금 지나자 현관벨이 울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문을 열자 민수와 은지가 서 있었어요. 아빠, 좀 괜찮으세요?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단호해 보였죠. 은지는 공손히 인사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과일 가져왔어요. 비타민 많이 드셔야 건강해지실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하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백돌이는 은지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은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빠, 백돌이 때문에 은지가 계속 불편해요. 제가 잠시 백돌이 데리고 산책 다녀올게요. 민수가 백돌이의 목줄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백돌이가 없는 동안 은지와 단둘이 있게 된다면, 하지만 한편으론 은지의 본 모습을 볼 기회일 수도 있었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백돌이도 운동이 필요할 테니까 민수가 백돌이를 데리고 나갔고 은지와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은지는 여전히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백돌이가 없자 미묘하게 표정이 달라졌어요. 더 편안해 보이면서도 경계를 풀지 않는 눈빛이었죠. 아버님,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어제 드신 홍삼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덕분에 잘 잤네. 사실 홍삼은 버렸지만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은지의 눈이 잠시 반짝였죠. 다행이네요. 오늘도 한 포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지가 부엌으로 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CCTV 카메라를 힐끔 쳐다봤어요. 인형 속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랐죠. 아버님, 혼자 편하게 준비하고 싶은데 좀 쉬고 계세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 제가 과일도 씻어 놓을게요. 은지의 제안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방을 나섰지만 사실은 복도에 숨어 은지를 지켜봤죠. 제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은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손하고 다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죠.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제 차에 무언가를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백돌이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은지는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제게 해를 끼치려 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CCTV에 모든 게 찍혔기를 바랐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척하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은지는 다시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아버님, 차 준비됐어요. 드세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밀었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위선적으로 보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를 받았어요.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술만 적셨죠. 은지는 제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 눈빛에 기대감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아버님, 저희 집 마련 문제로 요즘 민수 오빠와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버님 가까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문이 들었어요. 집 문제라니? 그녀의 진짜 의도가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은지야. 우리 민수는 어떻게 만난 거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에서요, 아버님.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대답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마치 준비된 대본 같았죠. 그런데 민수가 회식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제 말에 은지의 눈이 잠시 흔들렸죠.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처음엔 안 오려고 했대요. 제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몸이 무거워졌어요. 입술만 적셨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컵겉면에 뭔가를 발랐던 걸까? 머리가 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시네요. 은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쓰러질 수는 없었죠.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은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죠. 좀 누워 계세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제 팔을 잡으려 할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백돌이가 돌아온 거였죠. 백돌이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은지를 향해 격렬히 짖기 시작했어요. 백돌이, 진정해. 산책하는데도 계속 집 쪽으로 가려고 해서 결국 제대로 못했어요. 민수가 백돌이를 말리는 동안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죠. 은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오빠, 아버님이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 좀 누워 계셔야 할 것 같아. 민수가 놀라 제게 다가왔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민수는 제 팔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백돌이는 계속 은지를 향해 짖었죠. 방에 눕자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빠,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어쩌면 좋죠?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은지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았죠. 민수야, 은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빨리 알게 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니?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 저는 은지를 믿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걱정돼요. 민수가 방을 나간 후 백돌이가 살금살금 들어와 제 침대 옆에 누웠어요. 백돌이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죠. 백돌이야, 내가 맞았어.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일어나기 힘들었죠. 은지가 준 약의 효과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방 밖에서 민수와 은지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아버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보자. 은지의 계획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집을 비우게 하려는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의식이 흐려졌어요. 백돌이가 제 손을 핥으며 깨우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내일 아침에 CCTV를 확인해야 해. 새벽에 눈을 떴어요. 머리가 무겁지만 의식은 맑아졌죠. 백돌이가 제 발치에서 경계하듯 누워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죠. 민수와 은지는 이미 돌아갔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CCTV 카메라가 있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 작은 기계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은지가 들어오는 장면, 민수가 백돌이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까지는 평범했죠. 하지만 그 다음, 은지가 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망설임 없이 제 차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죠.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마치 수없이 해온 일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백돌이의 직감은 맞았어요.
어제 본 그 장면은 다행히 CCTV에 정확히 찍혔죠. 왜? 무엇을 위해?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은지는 약병을 넣은 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다시 넣었죠. 그리고 제 방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까지 찍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왔다는 건가? 무엇을 했을까?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백돌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 충직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백돌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지의 정체를, 그녀의 위험한 의도를. 백돌이야, 내가 맞았어. 고마워.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민수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은 이미 은지에게 깊이 빠져 있었죠. 제 말을 믿어줄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 약물을 분석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문득 옛 동료 민국 형사가 생각났어요. 30년 경찰 생활에서 만난 최고의 형사였죠. 아직 현직에 있을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오랜만에 번호를 눌렀죠.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민국입니다. 민국아, 나 김강산이야. 기억나? 강산 형. 물론이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의 반가운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미안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 도움이 필요해.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지의 갑작스러운 등장, 백돌이의 이상 반응,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민국은 진지하게 들었죠. 형,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은지야. 최은지라고 했어? 성함이 정확히 최은지인가요? 순간 깨달았어요. 은지의 성을 제대로 모른다는 걸. 민수가 소개할 때 그냥 은지라고만 했고 이상하게도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형, 사진이라도 있으세요? 어제 몰래 찍은 사진이 있어 휴대폰으로 은지의 사진을 민국에게 보냈어요. 잠시 후 민국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어요. 형, 이 여자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당장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음식이나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고마워. 민구가 통화를 마치고 더 불안해졌어요. 민국의 반응을 보니 은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 7시가 안 됐어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민수였어요. 문을 열자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너무 걱정돼서 일찍 왔어요. 그래, 괜찮아. 좀 쉬니까 나아졌어.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빠, 오늘 백돌이를 데려갈 거예요. 이미 시설과 약속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민수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안 됐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죠? 민수야.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없을까? 아빠, 이미 모든 준비 끝났어요. 백돌이는 그곳에서 전문 케어를 받고 아빠도 더 이상 힘드실 필요 없어요. 민수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배려심 많던 아들이 아니었죠. 마치 은지의 말만 듣는 로봇 같았어요. 그래도 백돌이는 우리 가족이잖아. 15년을 함께 했는데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은지도 아빠를 위해 좋은 곳을 알아본 거예요. 은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했죠. 알았어. 하지만 오후까지만 시간을 줘. 백돌이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민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보더니 잠시 자리를 비웠죠. 그 틈에 민국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 오늘 백돌이 데려가려고 해. 서둘러 줘. 민수가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 중 은지 얘기가 나왔죠. 은지가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인대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때 민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은지였죠. 민수가 전화를 받고 이야기하는 동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알겠어. 그럼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는 민수가 서둘러 일어났어요. 아빠, 은지가 갑자기 아파서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백돌이 거는 오후에 다시 올게요. 민수가 떠난 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시간을 벌었죠. 하지만 민국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백돌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죠. 백돌이는 평소보다 더 제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처럼. 백돌이야, 걱정 마. 내가 널 지킬게. 우리가 은지의 정체를 밝혀낼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국이었죠.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형, 큰일 났습니다. 그 여자 정체를 알아냈어요. 민국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구야? 은지가 누구야? 본명은 박소연이에요. 3년 전 노인 대상 사기와 약물로 노인들을 중독시켜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백돌이가 처음부터 알아봤던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민국, 어떻게 해야 하지? 형, 절대 그 여자가 주는 건 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증거물도 잘 보관해 두세요.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민수는 어떻게 그런 여자에게 넘어갔을까?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민국이 보내준 자료를 살펴봤어요. 손이 떨렸죠.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기사와 사진은 충격적이었어요. 노인 대상 연쇄 사기범 박소연 수배 중, 약물 투여로 노인 3명 중퇴, 재산 노린 악마의 간병인. 그리고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은지였어요. 은지가 아니라 박소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속다니. 민국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형, 박소연은 자식이 있는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자식의 신뢰를 얻어 결혼까지 약속한 후 부모를 약물에 중독시켜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었어요. 이미 3명의 노인이 생명의 위험을 맞았고 2명은 병원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백돌이가 제 발치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백돌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죠. 아빠, 은지가 갑자기 좀 나아져서 제가 왔어요. 백돌이 데려갈 준비하셨나요? 민수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예전에 따뜻함이 없었죠. 마치 세뇌된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노트북을 들고 민국이 보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은지의 실제 신분, 범죄 행각, CCTV 영상까지.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은지가 그럴 리 없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민수야, 이건 사실이야. 은지, 아니 박소연은 위험한 사람이야. 내가 속고 있어? 아빠, 이게 무슨 망상이에요? 은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지였죠. 여보세요, 은지야. 괜찮아. 뭐라고? 아빠. 알았어. 내가 지금 가볼게. 전화를 끊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지가 아빠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걱정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뭐라고?
민수야, 내가 치매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민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은지가 민수를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았죠. 민수야, 제발. 민국이 곧 올 거야. 그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야. 민국이요? 아빠 옛 동료 말씀입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대체 은지와 제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빠, 전 이제 가봐야 해요. 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백돌이건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때 데려갈 거예요. 민수가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내 아들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은지, 아니 박소연에게 완전히 빼앗긴 것 같았죠. 백돌이가 다가와 제 손을 핥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에 마음이 조금 진정됐죠. 백돌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가 내 말을 안 믿어 민국에게 전화했어요. 다행히 바로 받았죠. 민국. 민수가 내 말을 안 믿어. 은지가 이미 민수에게 내가 치매라고 심어놓은 것 같아. 형, 저희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증거도 더 모았고 박소연의 전 남자친구를 설득해 증언도 확보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통화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민수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은지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백돌이마저 데려가려 하죠. 문득 은지의 가방이 생각났어요.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가방. 백돌이가 처음부터 경계했던 그 가방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지도. 백돌이의 목줄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백돌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은지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손한 미소가 없었죠. 차갑고 계산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민수 오빠는 이미 제 사람이에요. 은지, 아니 박소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백돌이는 격렬히 짖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제가 간신히 목줄을 붙잡고 있었죠.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요. 박소연 씨, 그 이름을 듣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미소를 띠며 비웃듯 말했어요. 역시 전직 경찰은 다르네요. 하지만 늦었어요, 아버님. 이미 몸 안에 제 약이 충분히 퍼졌을 텐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약을 먹였던 걸까? 민수는 절대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래요. 하지만 민수 오빠는 이미 아버님이 치매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일이니까요. 몇 달. 그럼 민수를 만난 것도 물론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아버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재산도 있고 아들이 있고 보호자 역할 할 사람이 없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민수에게 접근해 저를 노렸던 거였어요. 경찰이 곧 올 거야. 이미 당신 정체를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박소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죠.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래요.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님? 그녀가 한 발짝 다가오자 백돌이가 더 격렬히 짖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따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벽에 기대섰어요. 박소연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바로 죽지는 않아요.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잠드실 거예요. 그녀가 제 팔을 잡아 거실로 이끌었어요. 저항할 힘이 없었죠. 백돌이에게까지 손을 쓴 걸까? 비틀거리는 백돌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백돌이는 계속 짖으며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박소연은 재빨리 백돌이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죠. 안방에서 백돌이가 문을 긁으며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박소연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액체를 컵에 따랐어요. 이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물론 완전히 낫지는 않겠지만 제 앞에 컵을 내밀었죠. 당연히 거부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마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간 문제니까요. 민수 오빠가 오면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될 거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 여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위험에 처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국이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했죠. 왜 하필 우리 가족을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박소연은 소파에 편히 앉으며 대답했어요. 우연히 민수 오빠의 SNS를 봤어요. 아버님 생신 파티 사진이요. 집도 좋아 보이고 아들이 효자 같고 게다가 경찰 퇴직금에 연금까지. 완벽한 대상이었죠. 그녀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 자랑하려 올린 사진이 이런 재앙을 불러올 줄이야.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어요. 박소연이 재빨리 일어났죠. 아, 민수 오빠가 왔나 보네요. 문을 열자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박소연은 완벽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아버님이 아까부터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보고 박소연이라는 사람이라고. 민수야, 믿어줘. 그녀는 박소연이야. 위험한 사람이라고 힘겹게 말을 이었지만 민수의 눈에는 의심과 걱정만 가득했어요. 아빠, 진정하세요. 은지는 은지예요.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박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에게 말했어요. 오빠.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빨리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안방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요. 백돌이가 문을 박차고 달려나온 거였죠. 백돌이는 번개처럼 박소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가방을 물어뜯었어요. 백돌이, 그만해. 민수가 소리쳤지만 백돌이는 멈추지 않았죠. 가방이 찢어지며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작은 약병들, 여러 장의 신분증, 노인들의 사진이 든 수첩까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집어들었죠. 거기엔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소연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친절한 은지가 아닌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망할게. 그녀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은지야, 이게 무슨... 상황을 보면 몰라. 하긴 이렇게 멍청하니까. 내 말이 맞아? 내 이름은 박소연이야. 의도적으로 너에게 접근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가짜야. 하지만 이제 늦었어. 박소연이 칼을 들고 민수를 위협했어요. 민수는 충격에 빠져 뒤로 물러섰죠. 왜 이런 짓을? 내 아버지 재산이 필요했어. 너 같은 바보들이 있으면 일이 훨씬 쉬워지거든.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게 가짜라니. 회사에선 날 대체 어떻게 속인 거야? 배신감과 충격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죠. 내가 보고 듣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한 내 잘못이지. 의심이나 제대로 해봤니? 박소연이 민수를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민수야, 조심해.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죠. 백돌이가 재빨리 제 곁으로 와 얼굴을 핥았어요. 그 순간 박소연이 칼을 들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제 끝내버릴 거야. 민수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백돌이가 박소연의 다리를 물었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요란히 열리며 민국과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민국이 박소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다른 경찰들이 재빨리 그녀를 제압했죠. 민수는 충격에 빠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 괜찮으세요? 민국이 제게 달려왔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죠. 우리 아들. 민수를 부탁해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백돌이의 걱정스러운 울음소리와 민수의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아빠. 아빠. 희미한 빛 속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몸은 무겁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죠. 이게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정신 드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민수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수가 재빨리 물을 가져와 제 입술에 댔죠. 천천히 드세요, 아빠.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 드시라고 하셨어요. 물을 마시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병실이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하루가 지난 모양이죠. 백돌이는? 백돌이 어디 있니? 그 말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백돌이는 집에 있어요, 아빠. 민국 아저씨가 돌봐주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백돌이가 무사하다니. 그런데 박소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은지? 아니. 박소연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죠. 체포됐어요, 아빠. 민국 아저씨와 경찰들이 데려갔어요. 이번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래요. 그 말을 듣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악몽 같은 일이 끝났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죠.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빠 말을 믿지 않고 민수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죠. 힘겹게 손을 들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아들아.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그래도 아빠와 백돌이를 의심했어요. 15년을 함께한 백돌이를. 아빠를 민수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린 시절 무릎 다쳤을 때처럼 서럽게 울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느껴졌죠.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박소연이 사용한 약물은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대요. 장기간 소량씩 노출돼 몸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치료로 회복될 수 있다고 했죠. 김 선생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심각한 손상이 있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민수가 다시 죄책감에 떨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죠. 의사가 나간 후 민국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오랜 동료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죠. 형, 정신 드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민국,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국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 정작 형을 구한 건 백돌이였습니다. 그 충직한 녀석이 없었다면 백돌이. 그래, 백돌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걔들은 사람보다 예민해서 약물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그래서 박소연을 그렇게 경계했던 거죠. 민국이 박소연의 범죄 행각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녀는 이미 3명의 노인 재산을 가로챘고 2명은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했죠.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자식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후 노인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증거로 이번엔 확실히 감옥에 갈 거라고 했어요. 절대 빠져나오기 힘들 거라는 말까지. 민국의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백돌이가 없었다면 저도 그녀의 희생자가 됐을 거예요. 사흘 후 상태가 호전돼 퇴원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죠. 병원 앞에는 민국과 옛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제가 백돌이를 보내려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아들아. 넌 그저 속은 거야? 아니에요, 아빠. 제가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은지. 아니 박소연이 아빠와 백돌이를 이간질하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키는 존재가 가장 진실한 사랑과 보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백돌이는 15년 동안 가족의 일원으로 위험을 직감하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순수한 충성심과 직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30년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과 신중함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변의 작은 신호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던지는 용기와 헌신에 있다는 것을 백돌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 곁에도 백돌이처럼 묵묵히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 댓글로 그 존재와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